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창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아싸에서 인싸로, 아싸가 아웃사이더, 인싸가 인사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이제 중심부로 들어왔다 이 얘기인가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여권 내 주요 보직에 진출하면서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주요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움직임까지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KBS 사내 특정 노조를 중심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예 KBS 이사를 추천할 때 시민단체가 참여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죠. 맞습니다. KBS 사장 추천 같은 주요 결정은 KBS 이사회가 하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KBS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시민단체 등이 절반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관행적으로 7대4로 갔던 KBS 이사 추천권의 절반을 KBS 노조, 방송학회, 시민단체 등에 넘겨주자는 겁니다. 시민단체 영향력 확대를 아예 법으로 명시하자 이런 움직임이 더 많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출신들을 보면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176명 민주당 의원의 11%인 19명이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박주민 의원은 민변 출신이고 남인순 전 최고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인데요. 숫자로는 11%지만 이들의 당내 영향력은 더 크다는 말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라는 게 꼭 정치 중립적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청와대에만 가도 시민단체 출신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4명 중 11명이 시민단체 출신인데요. 20%로 국회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자, 시민단체 견제 또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여당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진해 있어 시민단체의 견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전에 시민단체가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비판을 안 해요. 비판을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완전히 한 통속이 돼가지고 같이 행동대원 역할을 하거든요. 시민단체의 인사 추천권이 법에 명문화되면 견제와 감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도로한국당, 국민당. 자, 미래통합당의 또 새 당명이 곧 공개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다음 달 2일 새 당명을 바꿉니다. 그동안 다양한 당명이 검토됐는데요. 한국당, 민생당, 국민당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떠오르고요. 민생당은 또 같은 당명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당 내에선 국민당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통합당 당명 개정 공모전에 16,900여 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300여 건에 국민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국민당은 안철수 대표가 총선 직전에 사용하려던 당명이랑 겹치는데요. 맞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이죠. 지난 2월 안철수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면서 국민당을 당명으로 하려 했지만 선관위가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민당이란 당명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국민새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 거론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통합당이 국민당을 채택을 해도 선관위에서 불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44개인데요. 이 가운데 5개 정당에 국민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민새정당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 우리, 함께, 행복 등 단어를 붙이거나 당이란 단어를 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오래된 맛집은 간판을 바꾸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